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논쟁이 되고 있는 바로 임산부와 타이레놀 그리고 자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즘 미국 언론에서 임신 중 타이레놀을 먹으면 아이가 자폐가 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요. 게다가 같은 시기에 또 다른 뉴스가 함께 나왔는데요. 바로 항암제로 쓰이던 류코보린이라는 약물이 일부 자폐 아동의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발표였는데요. 자, 이렇게 이 두 가지 소식이 동시에 퍼지다 보니까 임산부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타이레놀은 이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건가? 류코보린이라는 약이 정말 자폐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심지어 혹시 누군가 새로운 약을 홍보하려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도 생긴다고 하죠. 어, 오늘 영상에서 이 궁금증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레놀이라는 약물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죠. 타이레놀의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해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파라세타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효과는요, 간단해요. 열을 내리고 통증을 줄여주는 약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다른 진통제에 비해 위장의 부담이 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타이레놀을 거의 영양제 먹듯이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감기 기운이 있거나 열이 나거나 또는 진통제 목적으로 흔하게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에게는 타이레놀이 왜 허용되고 있을까요? 이부프로펜이나 아스피린도 같은 진통제 약인데 그런 약들은 위장 출혈이나 태아 발달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는 복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약이고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임신 중에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으로 해서 아세트아미노펜, 즉 타이레놀이 선택되어 왔어요. 임신을 했을 때는 가능하면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약은 복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그래도 임신하는 동안에도 감기도 걸릴 수 있고 열이 많이 날 수도 있고 통증이 심할 수도 있으니까 타이레놀 정도는 최소한으로 먹어라라고 허용되어 왔었죠. 미국 산부인과 학회도 최근까지 필요하다면 임산부가 타이레놀을 먹어도 된다라고 해왔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꼭 필요할 때 최소한의 용량으로 짧은 기간만 사용한다는 것이 원칙이었죠. 그런데요, 최근 미국 FDA가 움직였어요. FDA는 임신 중 타이레놀 사용과 아이의 자폐증 발생 사이에 가능한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타이레놀이 자폐를 유발한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발표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면 연구들은 보통 이런 방식이에요. 임산부가 임신 중에 타이레놀을 먹었는지 확인하고 몇 년 뒤 그 아이를 추적해 발달 상태를 살펴봤더니 그런데 여기에는 큰 한계가 있는 거죠. 타이레놀을 먹은 이유 자체가 고열이나 심한 통증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럼 자폐 위험이 약 때문인지 아니면 산모의 그런 몸 상태 때문인지 이런 것은 확증하기 어렵다는 거죠. 또 일부 연구에서는 형제끼리 비교했는데 형제 간 차이가 없다라는 결과도 나왔어요. 즉, 약보다는 유전이나 환경 요인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FDA도 지금 단계에서는 주의하자라는 메시지일 뿐 복용 금지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세계보건기구도 아직 인과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뉴스가 3, 4일 전에 나오다 보니까 임산부는 타이레놀을 먹어야 할까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나오는 거예요. 임신 중에 열이 39도, 40도까지 올라갔는데 약을 안 먹어야 된다? 안 먹을 수 있을까요? 너무 고통스럽겠죠. 사실 고열 자체도 태아 발달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여전히 필요할 땐 타이레놀을 쓰는 게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임산부에게는 두 가지 위험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거죠. 열과 통증을 방치했을 때 위험과
약을 먹었을 때 잠재적 위험. 현 시점에서는 꼭 필요하면 먹는다. 하지만 남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면 될 것. 그러면 같이 나온 두 번째 이야기, 류코보린입니다. 이름이 좀 저희한테는 낯설죠. 류코보린이라는 약은 흔하게 그냥 일반인에게 쓰이는 약은 아니에요. 사실 이 약이 꽤 오래된 약이긴 하지만 원래 항암제 치료 보조제로 쓰여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뇌 속의 엽산이 잘 전달되지 않는 장애가 있는 일부 자폐 아동에게 류코보린을 투여했더니 언어 능력이나 의사소통에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뉴스입니다. 이걸 근거로 FDA가 류코보린을 자폐 아동 중 특정 집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라벨을 붙일 수 있는 것을 허용하겠다라고 밝힌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류코보린은 자폐 전체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효과가 보고된 건 아주 제한된 하위 집단, 즉 뇌 속의 엽산 이동에 문제가 있는 뇌엽산 결핍 아동에 한한 거예요. 게다가 증상 개선은 주로 언어, 소통 부분에 국한합니다. 그러니까 류코보린이 모든 자폐 아동에게 듣는 기적의 치료제는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적 치료의 옵션이 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타이레놀도 예전부터 써여왔고 임산부에게 최소한으로 사용해라는 이런 경고도 하고 있고 류코브린도 한동안 뇌엽산 부족한 자폐에 있어서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되어 왔는데 미국 뉴스에서 최근 며칠간 크게 대두되고 있어요. 이 뉴스를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타이레놀은 위험하다고 몰아가면서 동시에 류코보린은 좋다고 기사를 내는 거. 이거 제약사 홍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둘 다 자폐에 관한 거니까 자폐의 타이레놀은 위험하고 동시에 자폐의 류코보린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뉴스가 동시에 나오니 이것은 어떤 제약사가 한 뭐 홍보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음모론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류코보리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있던 약이었고, 즉 독점권을 가진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제약회사가 만들어서 큰 돈벌이가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닌 거죠. 다만 정치적으로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타이레놀 조심하자는 뉴스가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 류코보린에 희망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대중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대체제가 있나 보다 하고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음모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현재로서는 상업적인 선전이라기보다는 언론 보도의 프레임 문제에 더 가깝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냈을 때 뒤에 어떤 음모가 있는 것인가라기보다 기자들이 기사를 쓰다 보니까 두 개가 동시에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이야기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타이레놀은 여전히 임산부가 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해열 진통제 중의 하나이다라는 것과 다만 최근 연구 때문에 FDA가 경고 문구를 추가할 수 있지만 복용 금지가 아니라는 주의 권고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류코보린은 원래 항암 보조제로 쓰이던 약인데 특정 자폐 아동 집단, 특히 엽산이 부족한 아동, 뇌의 엽산이 부족한 아동에서 언어 소통 개선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라는 것. 하지만 자폐 전체를 치료하는 약은 절대 아니라는 것. 이런 것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임신 중에는 약 복용을 최소화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열이나 통증이 심할 때는 여전히 타이레놀이 가장 안전한 선택지라는 것이고요. 류코보리는 특정 조건을 가진 일부 자폐 아동에게 보조약품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치료제는 아니라는 것. 따라서 임산부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약이 필요할 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필요한 약을 먹는 것이 또 어떤 나쁜 몸 상태를 유지하면서 임신을 유지하고 있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좋은지를 의사와 상의해서 결론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